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조금 가벼운 신기술 소개로 돌아왔습니다. 이 에어 모빌리티 UAM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현대차가 뛰어든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내에서도 좀 관심을 받게 됐어요. 요 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자동차는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항공에서는 계속 석유를 쓰고 있어요. 요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앞서 데일리 ESG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바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비행기를 줄이고 철도 같은 탄소를 좀 덜 배출하는 교통수단으로 바꾸는 정책도 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UAM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도 감축하고 이 도시 밀집화 현상도 해소할 기술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025년부터 에어택시를 상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제 로이터 포럼에서 이 내용을 좀 발표를 했어요. 미국 기업 우버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2028년까지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계획을 3년 앞당겨서 2025년부터 에어택시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일 현대차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인 이 호세 무뇨스라는 분이 로이터가 주최한 화상 컨퍼런스에서 에어택시 서비스가 2025년 이전에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에어택시 시장에서 현대는 아주 큰 성장 기회가 있을 거고 우린 매우 자신 있다라고까지 좀 확언을 했는데요. 현대차는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2025년까지 1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추후 자금을 더 투입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요 공항과 도심 정도를 연결하는 단거리 에어택시를 개발하고 이후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중장거리 에어택시까지 상용할 계획입니다. 우버하고 손잡은 이유는 현대차는 에어택시를 직접 개발을 하는 거고 우버는 도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요. 이뿐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GM, 제너럴 모터스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GM 부사장 파멜라 프레처는 그날 로이터 컨퍼런스에서 기술 난이도를 고려해보면 우리는 한 2030년이 현실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행 가능성이 있냐라고 되물은 것 같은데, GM은 올해 1월 하늘을 나는 캐딜락을 출시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현대가 조금 더 빨랐죠.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도요타, 독일 다임러, 중국 지리차 등 다른 완성차 메이커들 역시 스타트업과 제휴해서 플라잉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도요타는 지난해 전기 수직 이착륙기 스타트업 조비 에비에이션에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이 UAM 요 시장이요. 보면 거의 지금 이 UAM 시장이 거의 이제 초기에는 스타트업 중심으로 시장이 커졌어요. 근데 여기 들어오는 게 자동차 들어오고, 자동차 중에서도 완성차 업계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항공기를 만들던 곳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디가 선점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삼정 KPMG 자료인데 기초 및 시제품 제작 단계에 있는 주요 완성차들 EVTOL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현대자동차와 우버가 지금 기초 설계 단계여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거고, 아우디와 에어버스 그리고 이탈 디자인 이렇게 하고 있고, 에스턴 마틴 영국, 롤스로이스 영국, 포르쉐 보잉이 앞서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하나 시스템도 UAM 개발에 적극적인데요. 하나 시스템은 미국 오버에어, 여기도 굉장히 좀 굵직한 기술 스타트업 중에 하나예요. 오버에어와 공동으로 수직 이착륙, 자율주행, 버터플라이를 개발 중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도시 중에서도 공항과 연결하는 이 UAM 상용화를 좀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도시라고 얘기가 된 적이 있고, 또 왜 우리나라의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이 UAM도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요, 도시항공 모빌리티의 시장이 2040년까지는 1조 달러, 2050년까지는 9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봤어요. 컨설팅 업체인 삼정 KPMG는 2020년 70억 달러에서 2040년 한 1조 4,740억 달러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PMG는 도시 집중화 현상은 교통, 주거, 환경, 에너지 여러 측면에서 도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내연기관차는 교통정체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도시 집중화 현상을 일으키는 주범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석유 등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대신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로 대규모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듯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했던 항공기에도 배터리를 적용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좀 걱정되는 점은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밝혔듯이 탄소 중립을 이루는 과정을 좀 기술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 사실 탄소 감축 등 주요 이 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석탄 발전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기술 CCUS를 엄청 강조했거든요. 이런 좀 낙관적인 기술
기술에 의거를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술 낙관주의를 좀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다만 뭐 이런 모빌리티의 다양화, 수송 부분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발전, 이 석탄 같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부분 다음으로 가장 탄소 배출이 많습니다. 이런 수송 부분의 다양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탄소 배출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게 뜬 이유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탄소를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떠오르고 그로 인해서 항공기까지 규제를 하면서 나타나고 시장이 활성화하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거든요. 기술이 확장되는 건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이지만 너무 기술에 기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